자, 85번 네 문제. 네. 아무튼 1,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지? 1, 2등급이야. 맞기 위해 알아둬야 되고 88번은 3등급 문제고. 그렇지? 자, 이게 싹 다 평가 문제야. 평가원. 최근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볼게. 최고참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x가 x 제곱하고 시작되는구나. 이 뜻이고, 자,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dt dt래. 자, 이런 걸 나와서 항상 뭐라고 했죠? 대입하고 민변을 맞지? g형은 0이고 g 프라임은 fx라 뜻입니다. 써놔. 이게 실제 문제 풀 때 사용되든 말든 다 써놓으라고. 알겠지? 그 다음 밑에 다음을 만족하는 F9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19라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봤더니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게 GX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맞지? 그럼 나는 GX 그래프 계형을 생각할 겁니다. 맞지? GX 그래프 계형을 추론한다. 그래프 계형 추론한다. 난 얘기야. 추론. 근데 G 프라임이 fx이지. 맞지? fx 2차 함수이지. 그럼 gx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맞지? gx는 3차 함수구나.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그 가장 일반적인 근데 보면은 gx는 이거 촛불이니까 이렇게 적용이 않습니까? 그러면 gx라는 놈은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가장 일반적인 모양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자, 이제 살필게 조건식. x가 1 이상일 때 이게 어떤 구간이죠. 그렇지? 어떤 구간에서 gx가 g4 이상이다. 이게 교과서 개념입니다. 특정 구간에서 G4가 최소가 되는 상황. 우리 이런 걸 뭐라 부르니? 특정 구간에서 최소일 때를 뭐라 불러? 극소지, 극소. 아, 여기서 G4가 극소구나. 그렇지? G4는 극소 값이 되는구나. 극소. 그러면 이건 뭐, 이거래. 여기서 여기가 4가 되는구나. 얘기입니다. 4.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선 절대값은 접어 올린 거죠. 그렇지? 접어 올렸잖아. 그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항상 0 이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접어 올린 식의 최소값이 G3이니까 G3이 0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G3이 0. 절대값이 최소일 때가 0이니까. 그럼 보시면은 G3이 0. 아까 적었던 G0, 0. 맞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니? 자, X축을 그었을 때 0과 3에서 만나더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었을 때 뭐 0, 3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지. 맞지? 요 사이 어딘가 1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요 사이 어딘가 1이 있었을 때 다시 확인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집니다. 맞나요? 됐지? 이제 식 만들어. 식 만드세요. 식. 이거서 이것을 내가 그냥 알파 합시다. 알파. 그럼 gx는 자 3분의 1에 x에 x 빼기 3에 x 빼기 알파. 맞지?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요 알파 구하란 얘기죠. 알파. 맞지? 방금 내가 f g 프라임 4가 0이잖아. 그래서 하면 되지. 자, 정리하세요.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한 거에다가 x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청산하세요. 요거 정기식으로 x 곱하는 거야.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3 알파 x. 맞지? 자,
또 한번 전개할게요.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3분의 알파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알파 x. 이제 g 프라임 합니다. g 프라임 미분하시면 x 제곱 3분의 2의 알파 더하기 3x 더하기 알파. 맞죠? 근데 g 프라임 4가 0이잖아. g 프라임 4가 0이고 4 넣으면 되죠. 16 빼기 3분의 4 넣으면 2, 4, 8 8에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이제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알파 더하기 8는 0. 알파가 5분의 24 나오죠. 알겠지? 이제 뭘 구하래요? F9 구하래. 그러면 자 F9지? 근데 F9가 G 프라임 9잖아요. 그치? 그러면 F9는 G 프라임 9. 그치? 이 알파를 우리가 대입하지 말고 먼저 G 프라임 9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대입하는 게 좀 빨라. 그래서 여기다 9 대입하세요. 그러면 81 빼기 여기다 9 넣으면 2, 3은 6에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9 알파에다가 81 빼기 18 얼마죠? 63인가요? 이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여기가 24 더하기 63.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자, 멋지게 틀려버렸네. 아, 여기 빼기. 여기 빼기죠? 30. 자, 확대 낼 거니까 공부해 두셔야 돼.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심하게 오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맞지? 이 정도면 심하게 오는 거 아니야, 사실. 공부해 두셔야 돼. 이게 최근 평가 문제야. 항상 최근 2, 3년치가 되게 중요해, 평가 문제는. 왜냐면 그 전 거는 이미 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근 평가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물론 아주 옛날에 낸 학교도 있어, 문정처럼. 사실 문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평가 문제 좀 잘 안 냈어, 사실. 문정은 오히려 그냥 수특 이걸 되게 좋아해, 수특 수가 옛날 문제. 그래도 알아두셔야죠. 자, 덕수, 창덕, 고금이 좀 잘 두시고, 문제도 마찬가지야. 고3이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돼. 자, 그리고 86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 세는 9월 평가. 아까 6월 평가와 얘는 9월 평가. 이미 이 문제는 과밀고에서 이미 냈었습니다. 과밀고 출제했던 문제야. 자, 이 문제는 끈기가 필요해. 알겠지? 끈기만 있으면 다 풀려. 다 풀 수가 있어. 자, 볼게요. 스몰 fx하고 스몰 gx가 다항함수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라지 fx, 라지 gx래.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보잖아. 그리고 요 gx 구하는 얘기죠. 자, 가을 딱 봤더니 맨날 하던 거 아니야?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보이면 항상 대입하고 미분합니다. 맞지? 자, 1 대입해. 써놔. 1 대입하면 f1은 맞지? 아주 넘기죠. 1 대입하면 0은 f1 빼기 f1 일단 3 이렇고, 그럼 양변 미분하면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 fx로 구별할 때 곱의 미분이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제 없어지고 정리했더니 fx는 4가 되네. 그렇지? 그러면 접근할게요. 따라서 fx는 접근하면 4x 더하기 c. 그렇지? 더하기 c인데 칸 좁으니까 f의 3 대하니까 빼기. 맞나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나에서 뭘 빨리 캐치해야 되냐면 나의 좌변이 곱의 미분 형태예요. 곱의 미분. 나의 좌변은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의 미분이란 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양변 적분이죠. 양변 적분하면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는 적분하세요. 그러면 2x 4제곱 x 제곱 x 더하기 c가 되죠. 맞지?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라지 fx와 라지 gx가 필요하네. 그럼 바로 위의 식에서 적분하세요. 라지 fx는 뭐가 됩니까? 2x 제곱 x 더하기 또 c죠. 맞지? 여기 또 적분 상수가 발생하잖아. 그걸 내가 P로 P 할게. 이렇게. 그럼 이제 볼게. 자, 라지 fx는 2차식이야. 맞지? 최고차항 계수가 2차식이죠? 맞지? 근데 라지 gx랑 곱한 놈이 4차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gx는 2차식이 돼야죠. 맞지? 2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 봤더니 맞지? 봤더니 자, 라지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네. 맞지? 여기에서 또 라지 gx를 제가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곱한 게 요놈이다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그냥 뭐가 문제입니다. 곱합니다 이제 2x제곱 빼기 x 더하기 p 곱하기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요놈을 정리한 게 얘랑 같으라로 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항등식 문제, 항등식 문제. 그러면 이게 뭔지 줄 거다. 뭔지 줄 수도 있고 항등식이지, 항등식. 정리합니다. 정리하시면 2x 4제곱 그 다음 뭐가 돼? 세제곱항은 2q하고 빼기 2q 빼기 x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항은요. 제곱항은 이렇게 2r 가운데가 빼기 q 더하기 p 나오고요. 그 다음 1차항은요. 1차항은 pq 그 다음에 빼기 r의 x 상수항이 이렇게 그렇지? 별거 없어. 그냥 쭉 식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식정리만. 이런 식정리가 요즘 트렌드야. 알겠지? 평가원 트렌드입니다. 이런 식정리를 귀찮아 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이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비교하라고. 비교하면 2q 빼기 1은 1 돼야 되겠네. 1. 제곱항 2r 빼기 q 더하기 p는 0이 돼야 되겠네. 그다음 1차항 계수 pq 빼기 r은 1이 돼야 되겠네. 그리고 pr이 c가 돼야 되겠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q 나왔죠? q1입니다. q1. 자, q1을 집어넣으면 일단 집어넣으면 2r 더하기 p가 1 돼야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p 빼기 r이 1이잖아. 두 개 연립하세요. 그렇지? 연립하면 자, 두 개를 빼주면 r이 0 나오네요. r이 0 나오고 p가 1 나오죠. p가 1. 그럼 c만 나오고. 나는 지금 문제 물어보는 게 요거니까 라지 gx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라지 gx는 x 제곱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q가 1이었죠. x r이야. 이거는 요건가 요거? 해볼게요.
맞습니다. 이거죠? 이제 문제가 뭐야? 문제가 1부터 3까지 스몰 gx 적분이야. 그러면 정적분 정리에 의해서 라지 G3 빼기 라지 G, 라지 G3 빼기 라지 G1 하면 되죠? 그럼 대입하면 G3은 3, 3은 12, G1은 2니까 4은 12 돼야지. 맞지? 자, 계산만 좀 시간 걸릴 뿐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요즘 트렌드야, 트렌드. 그렇지? 이런 거는 겁먹지 말고 그냥 끝 하면 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소해. 그래프가 쭉 이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x가 m 빼기 1 이상 n x가 m 빼기 1과 n 사이일 때는 요거래. 자, 보시면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맞지? 그 절대값을 벗기면 fx는 6에 그냥 이거에다가 또는 앞에 마이너스 하나죠. fx가 둘 중 하나다라는 얘기야. 자, 둘 다 포물선입니다. 앞에 거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이렇게 n 빼기 1과 n 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자, 뒤에 식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이렇게. 이거야. 그러니까 fx가 길이가 있는 정수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입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뭐 예를 든다고 치면요,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문제가 보면은 0부터 4 나와 있잖아요. 얘는 쓸 필요 없다. 일단 이렇게 다 같이 위로 볼록 둘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뭐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이렇게 둘 수 있는 거고, 어떤 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뭐가 된지 뭘지 몰라.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총 몇 가지니? 자, 0과 1 사이에서 위 또는 아래니까 두 가지지? 두 가지, 총 16가지가 등장합니다. 종류의 수가. 이 중에서 이제 gx가 요거고 요거일 때 이걸 이용해갖고 fx 그래프 개형 찾고 접근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씩 그렇지. 표현하죠.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지 뭐라고요? 대입하고 미분해라. 그렇지? 근데 대입하러 갔더니 0을 넣으면 얘가 남고 4 넣으면 얘가 남잖아요. 맞지? 그래서 대입할 건 딱히 없어. 두 번째 뭐가 남냐면 미분이야. 미분. 그래서 바로 미분해요. 미분. g 프라임 x는 미분. 자, 앞에야. 이거 미분하면은 안에 식 그대로 나오죠? fx가. 자, 뒤에 식을 미분할 때, 자, 주의사항이 있어. 항상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플러스 요거니까 요거를 미분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fx. 요거. g 프라임 x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이 fx가 되는구나. 맞지? 요거 보고 주의하셔야 돼. x가 밑에 있기 때문에 위옥의 순서 바꾸면 앞에 뭐가 홀수가 되겠죠? 되고, 자, 이제 이 gx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자, 요때 힌트가 최소란 얘기는 극소. 알겠지? 뭐 양 끝점이 아닌 이상, 구간의 양 끝점이 아닌 이상 최소값은 극소 중에서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보시면 이게 열린 구간,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 끝점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어. 맞지? 그렇다면은 극소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x는 2에서 최소값 0이라는 얘기는 극소값이 0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 여기 중요하다. 최소 나오면 극소를 떠올리고 최대 나오면 극대를 떠올려 주세요. 일단.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극소가 뭐니? 극대 극소는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이야. 알겠지?
그때는 프라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극소는 프라임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 0을 간다는 얘기는 x는 2의 좌우에서 g 프라임 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바뀌고, 맞지? 근데 g 프라임 x의 부호는, 맞지? 요 부호는 바로 위식을 봤더니 g 프라임 x가 이 fx랑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g 프라임 x의 부호는 fx의 부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fx의 부호가 이 x는 이 좌우에서 은의 양으로 바뀌고, 그런 거야. 요 얘기는 이 얘기네. 내가 0, 1, 2, 3, 4 있는데, 자, 그래프가 아래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인데, 자, 자, fx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 이 왼쪽에서는 fx 부호가 음수가 돼야 하니까 얘가 돼야 하고, 오른쪽은 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두 개를 찾아냈어. 나머지 여기랑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요 양 끝에만. 그럼 2에서 가면 2에서도 뭐가 바뀌고 G2가 0이잖아. G2가 0이므로, 그럼 G2가 0이니까 여기다 이 대입하셔야죠. 자, 2 갖다 대입하면 0부터 2까지 적분값하고 2부터 4까지 적분값이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0부터 2까지 적분값이랑 2부터 4까지 적분값은 같아야 한다. 맞지? 이걸 갖고 나머지 위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주면 됐나요?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정적분은 위의 면적 빼기 아래 면적이라고, 맞지? 만일 얘가 이라고 쳐, 맞지? 그러면 0부터 이 적분값은 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도 0이 되니까 3, 4는 얘가 돼야 돼, 맞지? 이렇게 끝난 거야. 만을 추론할 때 이렇게 보면, 맞지? 0부터 이 적분값은 뭐가 되니? 요거 두 개의 반대 부호잖아, 맞지? 그럼 뒤에 것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완성. 이제 이렇게 찾으면 끝나지, 이제. 완성됐어. 자, 이제 뭘 구하래? 이 그림 보고, 그치? 이 그림 보고 이제 이거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포물선이야. 포물선. 맞지? 그 포물선 한개 넓이, 요 한 개 넓이, 요 한 개 넓이를 생각해 볼게요. 공식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6분의 최고장계수 6이네. 6에다가 요 간격 한 칸이지. 1이네. 맞지? 요 한 개 넓이가 1이야. 1. 근데 시작되는 지점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 반쪽이 2분의 1, 여기 1, 1이잖아. 맞지? 그러면 1부터 4까지 적분이니까 정적분은 위의 면적은 더하고 아래 면적 빼는 거 아니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위의 면적 2분의 1 빼기 아래 면적, 다시 위의 면적, 아래 면적.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 문제가 그래프 추론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닌데 차근 적용해야 돼. 이렇게 fx가 아래 둘 중 하나다. 이 문제 풀이 핵심은 먼저 g 프라임에서 먼저 미분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란 말이 극소를 뜻한다. 극소일 때는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음해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 풀이를 하기 위해서. 자, 또
밑에 낼 거니까 복습을 해주세요. 자, 28학년도부터는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문항을 봅니다. 자,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 학동만 시험 봐. 문과니까. 그래서 올해 발표한 예시 문항이에요. 너희가 재수를 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내겠다고 한 예시 문항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재수를, 물론 이 중에 재수할 사람은 알 수가 없지 뭐. 맞지? 너희가 재수하게 되면은 수학은 수원, 수투, 학통만 보는 거야. 문과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발생하냐면 학통 나도 자체가 쫙 올라갈 거야. 무적이 빠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재수는 하지 않길 바라고요.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딱 보면 재수 스타일 보면은 수학 뭐 이렇게 공부에 욕심 있는 애들부터 재수한다. 욕심 있는 애들. 수학 같은 경우는 재수할 수도 있어. 하는 일 절대 아니야. 원하는 데 못 가면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욕심 있는 애들이 재수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지금 당장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서 재수해. 항상 들어갔어. 안 하는 애들은 잘 안 하더라고. 또 희한한 게 있어. 어? 주연아, 욕심 있니 없니 너는? 네? 넌 욕심 있는 아이 없는 아이야? 저요? 재수는 없는데. 그래, 좋지.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 층을차한 계수가 양수이고 F알파, F베타, F감마가 0이다. 자, 알파, 베타, 감마 순서가 이렇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자. 자, 이 3차 함수는 x축과 세점에서 만나겠네.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어딘가 여기 다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맞지? 여기서 gx가 뭐냐? gx는 0부터 x까지 ft의 적분이고 hx는 0부터 x까지 절대값의 적분. 자, 이 문제의 중요한 게 뭐니? 자,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 이 문제가 뭐가 중요하다?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다. 그리고 또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언급됐니? gx의 극대값이 0이다. 이 부분. 맞지? 그럼 뭐니? 자, 아까랑 비슷하지. 극대란 것은 G'의 부호 변화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경계이지. 맞지? 얘가 중요해. 우리가 G'X의 부호 변화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경계야. 맞지? 그런데 G'X가 뭐니?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또 뭐니? 대입하고 미분이잖아? G0은 0이고 G'X는 fx잖아. 맞지? 그러면 G'X의 부호 변화는 결국 fx의 부호 변화죠? 요 그림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경계가 어디니? 어디야? 베타죠? 맞지? 양 바뀌었잖아. 베타. 맞지? 여기지? 그림 봤더니 x는 베타. 맞나요? G'X가 fx랑 똑같아. 그럼 G'X의 부호 변화는 fx의 부호 변화야. 그림 봤더니 fx의 부호가 양은 바뀔 때가 바로 베타잖아. 베타. 맞지? 베타일 때가 극대. 그럼 무슨 얘기야? G베타는 0이라는 뜻이네. 맞지? 따라서 G베타는 0이고
그럼 G 베타가 뭐냐? G 베타란 것은 0부터 베타까지 적분이잖아.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뭐에서 긋고 요 면적 S1 잡아. 여기 S2 잡고 잡아주세요. 이렇게 면적으로. 그러면 G 베타란 것은 0부터 베타까지 그냥 적분이죠. 그냥 적분은 부호 이 넓이니까 아래 면적은 빼주고 위 면적은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S1 더하기 S2죠. 요게 0. 맞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H 베타. H 베타가 8이래, 8. 자, H는 절대값이 오져 있네? 절대값의 적분은 순수한 넓이 합이야. 그럼 H 베타니까 S1 더하기 S2야. 이게 8 된다는 얘기야. 연립하면 나오네? 연립했더니 S1, S2가 각각 4란 얘기고, 그 다음 조건 H 감마가 24래. 0부터 감마까지 넓이 합이니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야. 얘가 24야. 그럼 아까 이게 우리가 8이었잖아요. 원래 S3는 16. 다 구했네. 이제 마무리. G알파 빼기 G 감마 구하래. 그러면 G알파 빼기 G 감마는 자 G알파는 0부터 알파까지 그냥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S1 보주의하시고 빼기 G 감마는 0부터 감마가 적분이니까 빼기 S1 더하기 S2 빼기 S3이 되는 거죠. 이거 정리했더니 S1 사라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S2 더하기 S3과 똑같네.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6이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그렇지? 자, 이 문제는 개념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정적분은 부호 있는 넓이란 사실과 두 번째 극대라는 것은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바뀌는 경계다. 양의 경계.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전짜리 문제야. 이 문제는 수능에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항상 그림 이 어떤 그림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접선 두 개 그으래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그럼 이제 머리 여기 윤활비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저 접점 좌표를 잠깐 넣을 거 아니야, 맞지? 좌표를. 그러면 f 프라임, 맞지? f 프라임이 ex란 말이야, f 프라임 ex. 그럼 ex이지? 그럼 이제 접점 좌표 10분마 이렇게 보면 접점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2t잖아. 2t에 x 빼기 t 더하기 t 제곱. 그때 0,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은 혹시 1 또는 마이너스 나오지.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자, 이 문제가 서술 문제였다면, 서술 문제였다면. 자,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맞지? 유면적의 두 개가 서술 문제였다. 2배의 0부터 1까지. 위의 식, 자, t가 이거면은 접사의 방정식은요. y는 기울기가 1일 거 아니야? 2x 빼기 하고 이겁니다. 오른쪽이 이제 접선식이 y는 이거잖아. 그 위의 식 빼기 아래 식의 적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 해보시면은 2배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단답형이다. 객관식이면 공식이야. 이 공식 뭐였니 얘들아?
포물선 밖에 두 접선, 맞지? 포물선과 두 접선으로 이 공식 뭐였지? 공식 뭐였니? 하는 사람 12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이야. 12분의 a의 간격이 세제곱 해도 나오잖아. 그치? 당연히 객관식이면 이렇게 푸셔야 돼. 알았지? 또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 결국 간건이 시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알겠지? 다 필요 없고 시간과의 싸움이야. 시간. 그래서 객관식이냐 서술형이냐 알겠지? 다 나누어서 객관식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기 나오면 이렇게 바로 써 그냥. 자, 62번도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 별거 없는 문제야, 62번도. 그럼 식선 끝입니다. fx 나와 있잖아? 자, fx 나와 있네. 오른쪽 요식 쓸게. 그럼 마이너스 fx 빼기 1 빼기 1은 마이너스에 이거 인수분해하고 대입하자. 이게 편하겠다. 마이너스에 x 빼기 1 x 빼기 3 빼기 1 정리하자. 뭐야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가 되네? 맞지? 자 이제 이 문제는 뭐니? 포물선과 포물선 사이 넓이 아니니? 맞지? 그리고 이거 사이 넓이니까 갖게 놓고 그냥 공식 쓰면 끝이죠. 넘깁니다. 2x 제곱 빼기 6x 더하기 4는요. 여기서 약분이 아니라 이거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끝났네. 공식 넓이의 쓰는 6분의 a 2죠. 2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맞춰야 되는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 63번은 별표합니다. 자, 63번 확대 내겠습니다. 63번. 확대 미리 보여줄게. 63, 65 확대야. 63, 65 넘겨. 68번 확대고요. 넘겨서 70번 확대입니다. 이렇게 내겠습니다. 문제 하나, 둘, 셋. 근데 앞에가 네 문제였나? 여러 문제네. 두 문제 완성시켰는데. (67번) 내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문제는 내가 알아서 낼게요. 오늘 푸는 거 좀 낼게요, 그냥. 자, 93번. 이것도 우리가 했던 문제입니다. 자, 두 곡선 사이 넓이 그래프 그립니다. 자, 둘 다 원점과 1,1을 지나. 자, 내가 x가 양수인 쪽만 그리면 돼. 음수 그릴 필요 없어. 알겠지?
자, 0,0과 1을 지나는 곡선 이렇게 엇갈리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우리 잘 그려주세요. 0,0, 1,1을 지나는 곡선 두 개를 그려 엇갈리게. 그렇지?